네, 안녕하세요. 박찬홍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홍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관련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5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쉬운 내용이겠지만 입문자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Q&A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관련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5가지 정리한다라고 했잖아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5가지 질문과 답이 익히 좀 알고 있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입문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임대사업자 관련으로 상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적지 않게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아파트 장기일반 민간임대도 8년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의무임대 기간이죠. 8년짜리 10년짜리 등록하신 분들은 이 질문이 없어요. 근데 이제 8년짜리 하신 분들이 이 질문을 한 번씩 하십니다. 8년 채우고 나면 자동 말소 되나요? 아니면 8년 채우고 나면 내가 다시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B아파트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이제 국가가 폐지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유지가 되는 유지대상 임대사업자입니다. 때문에 8년이 지나도 자동 말소가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계속해서 9년, 10년, 20년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쭉 가시다가 9년, 10년, 11년 쭉 가시다가 본인이 말소하고 싶을 때 그때 말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임대료 5% 증액 제한, 이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어기면 과태료 나오겠죠. 자,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임대사업자를 나중에 이제 말소할 때의 문제예요. 임대사업자 말소가 무슨 뜻인 거냐? 이건 제가 최근에 상담하다가 이제 들었던 질문인데요. 아, 이걸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말소라는 게 그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는 거냐,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을 말소하는 거냐, 이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도 그렇고 임대사업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떤 건지 금방 아시겠지만 이해도가 좀 많이 없으시다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핵심 뭐냐면 임대사업자 말소라는 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을 임대사업자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주택을 임대사업자에서 유지하지 않고 빼겠다, 이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분이 아파트 8년짜리 장기일반 민간임대, 이건 물론 매입임대입니다. 매입임대니까 이건 자동말소 대상이죠. 자, 이것 하나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8년짜리 장기일반 민간임대,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아파트만 자진말소하고 싶은 거죠.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진말소하고 팔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자진말소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거 사업자를 말소하는 거야? 아니면 아파트만 빼는 거야? 사업자 말소하는 거면 오피스텔은 자동말소 대상이 아니고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 오피스텔이 있으면 이거 사업자가 없어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을 임대사업자에서 빼는 거니까 만약 아파트를 자진말소 하신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에서 아파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이게 2개가 기재가 되어 있다가 아파트가 삭제가 되고 오피스텔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업자 자체를 없애는 걸 생각하면 오피스텔은 이거 자진말소 대상 아니라는데 사업자 없애면 나한테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말소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을 임대사업자에서 제외시키는 것, 이제 이게 임대사업자 말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이 딱 한 개라면,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이 자체가 이제 주택이 빠지면서 사업자도 없어지겠죠. 아예 주택이 없으니까 이건 있겠지만 2개 이상이라면 그때는 사업자 없애는 게 아니고 사업자에서 해당 주택만 빼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지만 이 임대사업자 자체를 말소하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택만 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세 번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일부만 임대사업자 등록하거나 아니면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 중에서 일부만 말소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둘 다 가능합니다. 내가 집을 10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5개만 이렇게 일부만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무조건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지자체, 시군구청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2개를 다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시 또 그 세무서에만 하는 그 사업자 등록, 이거는 말하는 게 아니고 2군데 다 하는 거,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10개 가지고 있으니까 10개 다 무조건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등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1개만 또는 2개만, 3개만 말소해야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나와 있었죠. 임대사업자 전체를 말소하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을 빼는 거니까 일부 말소 다 가능합니다. 이번엔 네 번째인데요. 이 질문도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6년 단기 민간임대가 부활하면 일부는 6년 단기 민간임대로, 일부는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구분해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당연히 구분해가지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게 선택사항이잖아요. 이걸 뭐 무조건 어느 한쪽의 임대사업자로만 등록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10년짜리, 무조건 6년짜리 이건 아닌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건 6년으로, 어떤 건 10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6년과 10년은 세금 혜택은 비슷하지만 거의 같지만 그 혜택 받기 위한 요건이 다르죠. 뭐 대표적인 세금 혜택 세 가지만 꼽아보면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6년 단기 민간임대는 그 혜택 받으려면 공시가격이 임대 개실 당시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지만 10년짜리는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혜택 받을 수 있고 6년짜리는 조금 범위가 좀 좁아져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따져보시고 6년짜리 할지 10년짜리 할지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으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이 멸실됐을 때, 철거해가지고 멸실됐을 때 임대사업자는 직권말소되는 거냐?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일단 직권말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특법에 시군구청장이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수 있거나 말소해야 하는 그 사항들, 사유가 적혀 있는데요. 그게 총 17가지예요. 그런데 이 17가지 사유에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직권말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말소도 아닙니다. 자동말소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그것도 폐지 대상,
단기 민간 임대거나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거나. 그러면 직권 말소도 아니고 자동 말소도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소가 되는 거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으로 철거됐거나 또는 철거 예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가셔가지고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그래야 말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유, 어떤 이유로 등록 말소 신청하는 거냐.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때는 그 말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불이익이란 이미 세금 혜택 받은 거 토해내는 거,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받지 못하는 거,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등록말소 신청 사유가 임대주택 철거 또는 철거 예정 이 이유라면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이유로 등록말소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가셔가지고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하다 보니까 마치 자진말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진말소. 그래가지고 그냥 툭 가셔서 저 이거 자진말소 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이 사유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담당 공무원이 아니 보니까 아직 이거 비아파트고 8년짜리인데 아직 뭐 의무 임대 기간 안 끝났고 지금 말소하시게 되면 과태료 나오는데요.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 이 말이 나오겠지만, 만약 공무원이 그냥 받아줘 버리면, 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적혀버리면 이미 혜택받은 세금들 토해낼 수 있고, 만약 또 의무 임대 기간 안 끝났다면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사유를 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자 이런 사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철거 또는 철거 예정 이걸로 말소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가서 말소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자진말소처럼 보여가지고 또 어떤 걸 오해하시냐면, 이렇게 말소한 날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겠지. 그때는 받지 못합니다. 왜? 이런 사유로 말소하게 되면 이건 그 5년 내에 거주주택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는 그 자진말소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십니다. 왜? 마치 자진말소처럼 보이니까, 내가 직접 봤으니까. 하지만 이 사유는 자진말소가 아닙니다. 그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는 그 자진말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으려면 말소를 가실 때 이 사유가 아니고 그냥 자진말소라 말씀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래야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도 이제 유지 대상,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안 되는 거고, 폐지 대상, 단기 민간 임대거나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이것만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사유를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사업자 말소하러 가실 때는 혹시 모르니까 꼭 말소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주변에 한 번 더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등록 말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등록 말소 신청이라고, 자진 말소가 아니고. 자진 말소와 등록 말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